이번 시간은 데이터 타입 T에 대해서 T가 스탠다드 레이아웃 프로퍼티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메타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대상은 타입의 프로퍼티를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타 펑션입니다. 그래서 메타 펑션의 전체 이름에서 is 부분을 빼면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프로퍼티가 돼요. 실제 스펙 문서에서도 이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디서 언급을 하냐면 클래스에 대한 프로퍼티라는 항목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언급을 합니다. 결국 스탠다드 레이아웃이 이제 속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 타입 T가 있는데 그 T가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느냐 여부를 리턴하는 메타 펑션입니다. 스탠다드 레이아웃 프로퍼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요. 그럼 만들어서 여기다가 변수도 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private, protected 이런 식으로 만들면 실제 메모리상에서 우리가 작성한 코딩대로 만들 것 같지만 메모리를 실은 이제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스펙 문서는 이런 클래스에 대한 메모리 구조를 만들 때에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허용을 합니다. 뭘 허용하냐면 컴파일러 구현자가 어느 위치에다가 컴파일러 구현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을 이제 비트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다가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는 컴파일러 구현자가 추가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만들어주지만 여기다가 다른 데이터를 컴파일러가 쓴다는 소리예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속관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C에 대한 인스턴스를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 여기는 틀림없이 A에 대한 파트가 있을 거고 B에 대한 파트가 있을 거고 C에 대한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스펙은 뭘 허용하냐면 요 사이 상속관계가 바뀐 요 사이에다가 원하면 써 A하고 B하고 C 사이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써. 그 다음에 끝날 때도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해줘요. 그리고 접근 권한 같은 경우도 접근 권한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바뀌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 바뀐 구간에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C++ 23 스펙 이전 버전으로 본다 그러면 접근 권한이 바뀌는 위치에 쓸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도 허용을 합니다. 접근 권한이 같은 경우를 통으로 묶어서 아예 다른 위치로 메모리를 바꿀 수도 있어. 통으로. 바꿀 때는 통으로만 바꿔야 돼.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합니다. 즉 우리가 작성한 대로 메모리 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부에서는 스펙 문서가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허용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도록 만들게 되면 컴파일러 구현자는 대부분의 컴파일러 구현자가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대부분을 다 막고 일부 요소만 딱 허용을 합니다. 일부만 허용하고 대부분 다 막아요. 그렇게 해서 뭘 만드냐면 우리가 만든 코딩 순서대로 레이아웃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주게 돼요. 자, 그러면 스탠다드 레이아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스펙은 어떤 걸 허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 용어를 배웠고 그다음 밸류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비트 단위로 한다는 얘기를 배웠고요. 패드 비트라고 해서 비트 단위로 연산된 남아있는 그 비트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걸 관점으로 해서 이 클래스를 알아볼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스탠다드 레이아웃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려보게 되면 4바이트, 얘는 1바이트인데 추가로 3바이트가 얼라이먼트 리퀘어먼트를 위해서 할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그려보게 되면 여기 1바이트, 그 다음에 뒤쪽에 4바이트. 그렇게 이 부분이 전체로 봤을 때는 8개의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있는 거고 그 중에
여기 1바이트에 해당하는 비트가 value representation, 4바이트에 대한 비트가 value representation이 되고 남아있는 3바이트에 대한 비트가 뭐가 되냐면 pad 비트가 된 겁니다. 자,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 이 pad 비트는 누가 추가한 거냐면 컴파일러가 추가한 거예요.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스펙 문서는 언급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언급하냐면 여기다가 얼라이먼트, 리콰이먼트를 위해서 정렬이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쓰는 거를 허용을 할게. 그게 스탠다드 레이아웃을 인 경우도 허용을 할 거야 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허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프로퍼티를 만족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스펙 문서에 보게 되면 컴파일러 구현자를 말해요. 컴파일러 구현자의 얼라이먼트 리콰이먼트를 위해 연이어 있을 때 두 개가 연이어서 할당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보면 두 개가 A의 C야 다음에 A가 곧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이어서 할당되지 않는다. 두 개의 변수가 그거를 허용한다. 그런 게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얼라이먼트 리퀘어먼트를 만족하기 위해서. 즉 이 부분은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든 다른 거든 무자이죠. 이거는 항상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레이아웃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를 추가를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C++23 스펙에서는 접근관이 다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아예 통으로 메모리를 조정할 수도 있고 뭐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C++23 스펙에서는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컴파일러 구현자에 이렇게 구현된 사례가 없더라. 그래서 마음대로 접근권의 통으로 다른 경우를 이렇게 임의로 조정하는 것을 일단 허용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써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요들 사이에서 접근권이 다릅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고 접근권이 다르면 요들을 써지겠죠. 요 사이에다가 뭔가를 컴파일러 구현자가 쓰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스펙 문서에서. 그건 무슨 소리냐면 접근 권한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뭐가 될 수 없냐면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프로퍼티를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컴파일러 구현자가 쓰도록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통으로 옮길 수 있다는 조항을 빼고 이렇게 이제 코딩이 조정이 됐습니다. 뭐냐면 전체 메모리 공간이 있을 때에 먼저 등장하는 녀석은 메모리상의 작은 위치에 나중에 등장하는 녀석은 메모리 큰 위치. 그래서 접근 권한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들 사이에서 메모리 위치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C++23 스펙 이전에는 접근 권한이 다르면 하나의 멤버 안에서 접근 권한이 다르면 그들 사이에서 뭘 할 수 없었냐면 메모리 위치 관련된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다 적법하지 않았어요. 불법이었어요. 그렇지만 23 스펙부터는 이제 접근권이 다르더라도 메모리가 어떤 녀석이 그 높은 메모리에 있느냐, 낮은 메모리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연산은 이제 적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이제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버추얼 펑션 또는 버추얼 베이스 클래스에 관련된 공간을 리퀘어먼트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추가할 수 있도록 컴파일러 구현자가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이 클래스가 내부에 버추얼 펑션 또는 상속을 받는데 버추얼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컴파일러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버추얼을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에 대한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버추얼 펑션 테이블을 만듭니다. 버추얼이 어떻게 어떤 클래스의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게 돼요. 그거를 버추얼 펑션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상속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관계, 버추얼 상속하는 경우도 상속 관계 관련된 테이블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 놓고 이 테이블을 뭐라고 부르냐면 버추얼 베이스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두 테이블을 하나는 버추얼 펑션 테이블, 하나는 버추얼 베이스라고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녀석들을 어떻게 하냐면 한 곳에 모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중앙화 한다고 하는데 센트럴라이징 방법으로 한 곳에 쭉 모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공간적으로는 한 곳에 이렇게 쭉 모아놓는다는 거, 창고처럼 모아놓고 그 데이터를 실제 클래스가 있을 때 그 클래스 내에서 이제 버추얼 펑션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다가 포인터를 하나 둡니다. 그 포인터를 vptr이라고 불러요. 그 포인터로 그 버추얼 펑션 테이블에 대한 포인터를 딱 가리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베이스 클래스가 버추얼 펑션인 것 같은 경우는 내부에 vbptr이라고 해서 이렇게 b가 들어갑니다. 테이블 만들어서 이렇게 또 가리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이즈 오브로 체크를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값이 플러스된 값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경우는 누가 추가하는 거냐면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추가하도록 스펙 문서가 명시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두 요소가 있는 경우, 즉 버추얼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 경우는 뭐가 될 수 없다는 소리냐면 스탠다드 레이아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메모리 구조를 바꾸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탠다드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이유는 C 언어로 만든 게 있고 C++로 만든 언어가 있을 때 그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일정한 그 규약이 필요하거든요. 그 규약이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규약이에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C++에서만 쓰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C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럴 때에 기존의 어떤 타입들이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프로퍼티를 만족하고 있는지 알아보게 되면, 즉 컴파일러 구현자가 임의로 어떤 비트를 못 넣는 경우에요. 스칼라 타입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수형, 부동수 숫자, 이누머레이션, 포인터 타입, 포인터 투 멤버, 그 다음 메타 인포, 널피티럴티, 이들에 대한 CV 퀄리파이어가 모두 스탠다드 레이어 프로퍼티를 만족하고 있어서 컴파일러가 이미 위치에 비트를 추가할 수 없어요. 그 외에도 클래스가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이 경우도 스탠다드 레이어 프로퍼티를 만족합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배열이라든지 CV 퀄리파이어도 당연히 스탠다드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속관계에서도 상속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C라는 타입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냐면 스탠다드 레이어 프로퍼티가 만족할 수가 있거든요. C가 만족한다고 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B하고 A가 존재를 합니다. 이 경우를 이제 베이스 클래스 서브 오브젝트라고 불러요. 그런데 각각이 보니까 이게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비어 있으면 이거를 사이즈 0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에 컴파일러가 스펙 문서가 컴파일러 구현자가 허용한 내용 중에 상속관계가 바뀌는 위치에서 뭘 할 수 있었냐면 컴파일러 구현자가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잖아요. 근데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여기에 넣을 수 없다, 0이 된다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즉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C가 스탠다드 레이아웃이 아니면 컴파일러 구현자는 요거를 넣게 돼요. 뭔가를. 그래서 왜 이걸 넣어야 되냐는 사항이냐면 메모리 구조만 보고는 메모리 어떤 타입의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A에 대한 거하고 B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사이즈가 0이 되더라도 A가 0이냐 B가 0이냐 요거는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 그 비트 관련된 데이터를 어딘가 추가하게 돼요. 추가하게 되는데 이제 일반 스펙 문서에서는 대부분 아까 뭐 1바이트 있고 4바이트가 있으면 나머지 3개의 패드 비트가 들어가잖아요. 여기다가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긴 해요.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허용하게 되는데 어떤 타입적으로는 두 개의 타입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 실은 타입이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타입적으로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뭔가 컴파일러가 구분을 하는 용도로 뭔가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0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제 추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트리비얼 카피어블 프로퍼티 또는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이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경우에 그 메모리는 통으로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continuous byte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있어서 이렇게 통이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컴파일러 구현자가 임의의 위치에 이렇게 찢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을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격이 없어서 중간에 넣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클래스라는 용어는 보면 여기에 이 클래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스탠다드 레이아웃 클래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클래스는 이제 두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클래스 하게 되면 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클래스가 있죠. 그걸 이제 스트럭처 클래스라고 불러요. 스트럭처를 쓰기 때문에. 유니언 클래스라는 용어가 또 있습니다. 유니언도 클래스의 일부로 봐요. C++은 최근 23스펙까지도 다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근데 26스펙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하나를 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이 프로퍼티는 스트럭처에도 적용할 수도 있고 유니언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아래의 내용이 순수하게 클래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니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소들이 실제 스탠다드 레이아웃 프로퍼티를 위해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면 앞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뒤에는 이런 것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레퍼런스가 일단 들어가 있으면 스탠다드 레이아웃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으면 스탠다드 레이아웃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메모리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얘는 외부에 있는 걸 참조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메모리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데 참조만 하고 있으니까요. 베이스 클래스가 또는 내부에 있는 멤버 변수가 스탠다드 레이아웃이 아니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버추얼 펑션이나 버추얼 베이스 클래스가 있으면 당연히 뭔가 컴파일러가 추가를 해야 되니까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조금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메모리를 두 개의 타입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메모리를 두 개의 타입 동시에 써야 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타입 시스템적으로는 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두 개의 타입이 쓰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뭔가를 추가를 해서 이거를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컴파일러 구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작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타입은 서로 다른데 메모리가 하나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메모리가 없는데 타입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로라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이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존재는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걸 타입 시스템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컴파일러가 추가를 뭔가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보면 set m이라는 펑션을 도입해요. s라는 타입을 집어넣고 m에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뭔가를 리턴하는데 뭐를 리턴하냐면 그 배열 형식으로 리턴해요. 근데 이게 empty가 아니면 no element면 여기에 공집합이 아니면 이거는 안 된다. 근데 여기에 들어간 요소가 뭐냐면 이런 요소입니다. 주소는 없는데 타입으로 두 개가 동시에 봐야 되거나 한 주소를 두 명이서 동시에 봐야 되는 상황에는 컴파일러가 이게 이제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는 최적화 과정이나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컴파일러 구현자가 뭔가 미세하게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넣어서 이 부분을 구분하게 되는데 이걸 넣는 순간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실은 아래의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멤버 변수가 동일한 접근 권한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접근 권한이 바뀌는 순간 접근 권한이 서로 다르게 바뀌는 구문이 들어가 있으면 바뀌는 순간 그 위치에 뭐가 들어가냐면 컴파일러가 스펙 문서가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넣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레이아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액세스 권한이 항상 다 동일한 요소로 스태틱 멤버가 변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모든 멤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그 상속 관계가 있다라고 합시다. A, B, C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C가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A, B, C 중에 하나만 뭐가 되냐면 실제 스탠다드 레이아웃의 조건을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 비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만 뭘 만족해야 되냐면 스탠다드 레이아웃을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면 이 하나에만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모든 멤버 변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있다는 소리예요. 다른 데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비어있고 하나만 딱 만족하는 형태가 되면 여기 있는 요 타입은 스탠다드 레이아웃이 됩니다. 그 내용이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일단 뭐 첫 선에서 뭔가 변수가 등장하면 거기에 모든 변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또 그 상속 관계에서 오직 하나만 뭐라냐면 그 스탠다드 레이아웃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비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 일단 스탠다드 레이아웃입니다. 일단 보면 접근관에 동일해요. 그 다음 그 내에 버추얼 관련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는 뭐예요? 스칼렛 타입이고 스칼렛 타입은 스탠다드 레이아웃을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멤버 변수가 스탠다드 레이아웃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니까 상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C도 뭐냐면 스탠다드 레이아웃이에요. 왜냐하면 C하고 B 중에 오직 하나만 만족하고 있잖아요. D도 마찬가지입니다. D, C, B, A 중에 오직 B만 만족하고 있는 거 나머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여기다 딱 쓰는 순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두 군데 존재하게 되면 스탠다드 레이아웃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B인 건데 S하고 T가 다 비어져 있거든요. 비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U를 상속하게 되면 상속 관계에서 이 부분이 실제로는 다 사이즈가 제로잖아요. 그래서 한 공간을 S라는 타입으로 써야 되고 한 공간을 T로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까 말한 그 무슨 함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함수에 MU라는 함수, M에다가 U를 던지면 여기는 S하고 T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또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함수의 조건에 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있어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같은 경우도 이건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 요소가 동일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내부에 있는 멤버 요소가 스칼라 타입이라서 스탠다드 프로퍼티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얘가 스탠다드 레이아웃 조건을 만족하고 얘도 스탠다드 레이아웃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여기도 문제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접근 권한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여기는 접근 권한이 안 바뀌고 동일하지만 중간에 컴파일러가 패드 비트를 추가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어요. 적법합니다. 따라서 스탠다드 레이아웃이고요. 그 다음 상속 관계에서 오직 A만 뭐가 만족하고 있냐면 스탠다드 레이아웃이고 B는 비어 있잖아요. 역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C에서 새로운 변수를 추가를 했네요. 그럼 두 군데 존재하게 되네. 이러면 스탠다드 레이아웃 프로퍼티를 만족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탠다드 레이아웃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